여러분들 혹시 일을 하시다가 한 5분 만에 마음이 어디 우주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거나 어느새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신 경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제가 TV를 봤는데 제 증상이 성인 ADHD 증상과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한 진단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성인 ADHD로 의심하고 왔지만 사실은 ADHD가 아니라 다른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노현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ADHD 진단 기준은 집중을 지속하면서 계획적으로 공부나 일을 하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의력 결핍 증상 9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을 만족하거나, 또는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 하고자 하는 증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9가지 중에 6가지 이상,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5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부주의 증상과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모두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인은 뇌가 발달하면서 과잉행동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뉴런들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과잉행동 증상은 사라지고 부주의 증상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매체들에서 조용한 ADHD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성인 ADHD 진단을 위한 선별 도구인 ASRS입니다. 지난 6개월간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 중에 4개 항목 이상이 색칠된 영역에 해당을 하면 성인 ADHD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증상들만 있어도 ADHD 진단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ADHD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12세 이전에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증상을 경험했어야 하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은 결국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 검사 결과들을 좀 종합하여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진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연들이 좀 와 있는데요. ADHD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부터 무기력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무언가 하려고 자리 잡고 앉아도 조금만 있으면 멍하게 있게 되고, 재미있게 보던 유튜브 채널을 봐도 재미가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 ADHD인 것일까요? 이분의 사례에서는 집중력 결핍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분이 저하되거나 입맛이 없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들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집중력 결핍 증상이 ADHD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의 증상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환자분께서 경험하시는 집중력 결핍은 지금처럼 기분이 가라앉지 않던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에도 계속되던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ADHD에서 동반되는 집중력 결핍이란 비교적 지속적인 형태의 집중력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울증과 같이 기분장애에서 동반되는 집중력 결핍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집중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분장애에 따른 집중력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분 증상이 나아지면 집중력 결핍 증상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과를 띠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사례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제가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총 4개입니다. A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B 프로젝트에서 일이 터지고 어느 하나에도 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물 새는 댐을 수리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는데 프로젝트들은 하루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ADHD라서 문제인 걸까요? 네,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일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다른 영역에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게 뇌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면서 이 4가지 모두에게 충분한 집중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도 어려워지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은 좀 어땠는지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수업은 1시간 동안 한 가지를 배우고 내용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서 집중을 잘 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앞선 사례와 같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학생 때는 사실 공부 잘했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분은 ADHD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분이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본인에게 처해진 업무 상황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핸들링하기 어렵게 다루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투여하고 다른 작은 것들을 좀 덜 집중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고 조언하곤 합니다. 요즘은 10분 이상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짧지만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자극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지속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가능할까요?